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최근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요 15일 거래일 중에서 14일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로봇 관련 유망주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10월 21일이죠. 코스피 지수는 4.9포인트 하락한 2213포인트로서요.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됐지만은 2200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됐네요. 코스닥 지수도 5.9포인트 하락한 674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한 주 동안의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약보합 수준인 0.5% 약세 마감했네요.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일본이 지난주 금요일날 0.4% 하락했고 대만이 0.9%. 최근 대만 증시의 하락폭이 크죠. 지난 한 주 동안도 2.3%를 빠졌는데요. 그 이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중국 증시는 약보합일 0.1% 하락 마감했네요.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하락한 배경 중에 하나는 글로벌의 긴축 정책 강화 우려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돌파 4.2% 수준이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근데 미국 증시 주말에 마감된 거를 보면은 다우 지수가 2.4% 떴고 나스닥도 2.3%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우리 월요일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 한 주 동안에 봐도 나스닥이 5% 넘는 5.2% 상승, 다우가 4.9%나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마감했는데 이 미국 증시는 강세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 3분기 어닝 시즌에 따른 기업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 20일 날,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 중에서 실적을 내놓는 90국 가운데 4개, 74.4%가 4개 회사 중 3개 회사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당연히 지금 상당히 저평가를 인식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증권에서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의 한 부분인데요. 코스피 기업 중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0.5배 이하란 얘기는 만약에 지금 기업이 청산이 되면은 이 순자산하고 자산하고 부채가 있을 텐데 그걸 빼고 순자산이 남는 것을 지금 현재 주식수로 나눴을 때 현재 주가보다 2배 이상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0.5배 이하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41%, 40%가 넘다니 그만큼 국내 증시가 전평가되고 있고 또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대기하고 있다. 아마 이번 달에 증안펀드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러한 증시 부양책. 그러한 국면을 봤을 때, 그렇죠? 최근 종합지수가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지난달 하순경에 2134포인트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으로 그렇죠? 반등 국면이 저점을 높이는 국면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수급 개선이 가장 커 보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 기관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192억, 195억 순매수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넓게 봐도 외국인들이 5천억대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저점 대비해서 9월 29일 이후에 지난 금요일까지인가 15일인데 그 중에 14일을 순매수를 하면서 2조 4천억대를 순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달러 강세로 인한 가격 메리트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 기준이 최근에 저점 대비하면 한 35%나 하락했어요. 여기다가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달러 환산으로 기준을 하면은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가격 메리트가 일단 커졌던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어요. 그죠? 특히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서 연임이 될 텐데요. 자, 연임이 된 이후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상당히 좀 높게 예상이 되고 있다. 거기에 따른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한국 증시의 반사익 기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그죠? 대만 증시를 팔고 한국 증시로 순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그죠? 그러한 판단이 있죠. 특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15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2조 4천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전기 전자 업종에 그 금액만큼 2조 4천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이 겹치는 부분들이 전기 전자 업종이죠. 그러니까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매도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요, 11월 초순에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결정이 날 텐데, 뭐 그때까지는 그죠?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FOMC 회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폭의 피크아웃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은 그죠? 안도 랠리가 당분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죠? 언제까지? 저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기 침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업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오긴 올 텐데, 그것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온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죠? 안도랠리가 좀 더 이어지는 거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경착륙으로 오면은 최근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폭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부분 반납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일단은 11월 초순에 FOMC 회의 때까지는 바닥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지 않아서 지금 종합지수상으로 뭐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진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50%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버텨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매도보다는 오히려 보유를 하고 조금 현금 여력 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만 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하모니 관심 종목해서 뭐 한 3종목 내지 5종목으로 그죠? 우리가 압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전기 전자 업종,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5G 통신 장비주들 낙폭들이 다 커진 종목이죠. 특히 안 빠지려고 노력했던 삼성전기마저도 뒤늦게였죠. 나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약세인데 실적이 그죠? 조금 부진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3분기 실적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근데 작년에 주가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50% 가까이 빠졌는데 실적은 작년에 좀 올 초에요.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가 뭐 1조 그죠? 5천억 정도 정도를 봤는데 1조 5천억 정도 봤는데 지금 내려온다 해도 1조 4천억대, 그러니까 크게 줄지도 않았다는데 주가는 크게 빠졌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자 3분기 실적 삼성전자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 4분기도 상당히 안 좋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한번 삼성전자 주가를 볼까요? 제가 이제 실적하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삼성전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 월봉인데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가장 피크 쳤던 것이 한 해 동안에 2018년도에 58조 한번 정확하게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58조죠? 이것이 이제 억 단위니까 그렇죠? 58조가 나왔던 것이 2018년인데, 자, 그러면 2018년 동안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저점을 최고 실적 발표할 쯤에 주가는 최하 바닥이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는 지금요, 실적이 지금 업황부진이 나오지만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선반영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5만원 중반대에서 크게 더 밀릴 부분 없어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었어요. 안정된 모습이 나오면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안정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요. 뭐 우리가 소재주인 한솔케미칼, 그죠? 패키징 쪽, 후공 쪽이죠. 네페스, 소모성 부품인 ISC, 그리고 SNS텍, 그죠? 예, 극자외선 EUV 관련 종목이 있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KM 이렇게 반도체 보고,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낙폭 가대 종목으로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전기 전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택하고, 만약에 이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저는 실적 대비해서 좀 낙폭이 컸던 삼성전기 쪽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탄력이 약화됐지만은 오히려 비중을 높여 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린데요. 자, 최근에 ISC라든지 리노공업,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특히 ISC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저 주가가 지난 한 주 동안의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3분기, 그죠? 영업이익이 한 71%, 전년 동기 증가한 157억이 나왔지만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하회했다. 그죠? 그 이유, 하지만은 그 부분,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IS 주가가, 그죠? 이것이 이제 IS인데, 단순히 저는 그 부분 실적에 대한 뭐 실망감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과 뒤늦게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올해 전체적으로도 한 해도요 한 61% 증가한 한 600억 정도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리고 이 ISC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업황 부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같은 소모성 부분 뜨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ISC 뭐 최근 주가 하락했지만은, 그렇죠? 저는 오히려 한 번 정도요.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지금 매도보다는 일정 부분, 그래서 뭐 한 3만 뭐 2, 3천 원 정도, 그죠? 한 3만 2, 3천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죠? 요번에 1조 4천억짜리, 그죠? 수주, 이거는 뭐 체결해야 되겠죠? 독일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업체하고, 첨단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규모가 1조 4천억. 자,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떴다가 지난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어서 지금은 뭐 이렇게 기존에 끌고 가는 종목들은 저는 뭐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봐도 되지만은 뭐 일부 현금 있는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노려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AD 테크놀로지, 그죠? 한번 수급상을 볼까요? 네, 수급상도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 크게 가는 장은 아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겠죠. 그래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올라오면 월요일날 시장 좋으니까 좀 일부 뭐 줄이고 좀 단기적인 관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 최근에 보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차, 2차전지, 폐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그쵸? 우리가 이제 이쪽도 뭐, 한 20% 비중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부분들 상당히 다 좋죠. 그쵸? 뭐,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하나솔루션도 거의 뭐,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2차전지의 장비점, 뭐, 하나기술도 그렇고, 폐배터리의 성인화학텍 그렇고, 양극재, 응재 만드는 포스코 케미카, 삼성 SDI,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된대요. 자,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공도 출전. 우리가 이것이 2020년 2월인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그때 상당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 에코프로비 한 팀이고 그때는 LG화학이죠. LG화학하고 포스코케미칼이 한 팀에서 만약에 삼성 SDI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포스코케미칼을 그리고 LG화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BM으로 이렇게 교차로 갖고 있으면은 시장 역량 대비해서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삼성 SDI 에코프로 BM 지난주 금요일날 공장 증설로 인해서 합작법인 및 공장 완공에 따른 큰 폭의 움직임이 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막 매수해서 끌고 가는 거는 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동차 부분에서 현대오토 에버 정도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관심입니다. 자, 현대오토 에버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현대오토 에버가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현대오토가 최근에 상당히 움직임이 양호해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28일날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에요. 근데 전년 대비해서 한 27% 증가한 한 310억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 2025년까지 이 현대차 기아 전 세계에 판매한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요. 이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인 이 현대오토에버의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수급도 상당히 양호해요.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K컬처 오히려 빠졌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그러니까 뒤늦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K컬처 그러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바이오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소형 종목에서 관심 있게 봤던 ST바 주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리포트는 좋은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한 부분에 실적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ST바 한번 관심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기타 종목에서 로봇 관련주 아마 오늘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어차피 로봇 관련 흐름은, 테마는 이것이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로봇. 우리가 2차 전지 자동차 중에서 2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를 그냥 큰 흐름으로 보듯이 로봇도 큰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런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 그런 부분에서 그죠? 업종별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를 선택을 해서 하면은 아마 시장 대비해서 좋은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되 새롭게 종목을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많이 올라간 종목,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레벨업 된 종목이라든지 조금 됐다가 좀 충분한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 전자 쪽에서 타는데 아까 말한 저는 삼성전기, 어차피 지수가 올라간다면 좀 대형주 쪽이 좀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좀 덜 빠졌거나 아니면 뒤늦게 빠진 종목으로 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콘텐츠 JYP, 그죠? 그래서 레벨업이라든지 하방 경직 종목 중, 그죠? 있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아니면 뒤늦게 안 빠지다가 뒤늦게 빠진 종목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마무리 예상되는 종목에 재료, 주가가 올라가려면 분명히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서 누가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사줘야 되고, 또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받는 모습,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든지 BP라든지, 그렇죠?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러한 지지선에서 강하게 지지해 주려는 노력,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군 같고, 단기면서는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CS 인디도 그렇고요.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 중에 ST바,
한번 단기 조정 마무리가 돼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철저하게 내가 주력 종목 한두 종목 내지 두세 종목은 주력으로 두고, 그리고 한두 종목은 그죠? 이 흐름에 맞게 우리가 단기 조정 마무리 종목으로만 들어가서 좀 매매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삼성 덕산 네오룩스,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나오는데, 자, 이 회사가 OLED 소재 업체죠. 근데 세계 유의 업체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 공급 업체로 세계 유의를 달리고 있다. 그렇죠? 근데 실적은 조금 부진, 3분기까지 올해까지는 부진하지만 내년에는 정상화될 전망인데,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였나? 그거는 바로 삼성전자가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OLED 패널을 탑재하는 전자기기를 대폭 늘리는 그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ID 패널용의 OLED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도 그렇죠? 덕산 네오룩스의 호재성 재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요, 이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 발표한 이후에 이 OLED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1등이고, 그리고 이녹스 소재, 섬대 소재도 그렇죠? 이 OLED 소재 쪽을 하는데 두 종목 다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번 볼까요? 덕산 네오룩스가 8월 25일 이후 기간이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요. 자, 덕산 네오룩스 그렇죠? 자, 지난 8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한번,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 한번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이동 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해서 했다가, 지금 이동 평균선 주가가 거의 다 중장기 단기 주가까지 결집을 하는데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그죠? 주가가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거래가 감소. 지금 거래량 감소는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감소한 것도 되지만은 매도세가 없다, 나오지 않는다. 자, 수급적인 상황을 봐도요,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매도세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뭐 34,000원, 지금 34,000원인데 이 정도 수준 상당히 안전한데 거래가 감소했다.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한번 타이밍적으로 노려볼만 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로봇 관련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심화에 따라서 이 자동화 설비인 로봇에 관한 수요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두 종목을 꼽으라면은 레인보우 로보티스하고 로보티즈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아마 휴보, 그렇죠? 많이 알 거였죠. 휴보2를 상용화하는 그런 국내 유일의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기업이다. 그리고 군사형 로봇 관련 성장성 등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협동 로봇의 가장 큰 경쟁,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자, 로보티스 로봇 솔루션 전문 업체죠.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요 두 종목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티스. 저는 좀 길게 보고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가가 지수가 안 좋은데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였죠. 그래서 뭐 급하게 뭐 선침에서도 좀 일부 들어가는 상관없지만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좀 길게 본다라면은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수급도 최근에 좀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로보틱스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로봇 관련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올라갈 때가 아니라 한 조정을 받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저점 물량을 조금 높여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트 아까 안 봤던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역사적 고점이 참 포스코 케미칼 뭐 퍼라든지 PBR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 수준. 그죠? 그러한 부분들. 에코프로 BM, 그죠? 삼성 SDI, 그죠? 이런 종목들 관심 있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리포트는 3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는 전망이 많지만요, 이 넷플릭스의 호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가 좀 크게 실리는 부분들, 그죠? 근데 주가 잘 안 밀리려고 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JYP 엔터가 죠. 네, 뒤늦게 좀 빠지는데 아까 저는 좀 뒤늦게 빠진 종목군들, 그죠? 시장이 빨리 회복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냐서 하방 경직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 아니면은 낙폭이 심화됐던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뭐 만약에 내 종목 보유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면은 요 두 종목 중으로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 하나 아니면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완전히 다지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